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 지음. 챕터 1.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들은 화성에서 오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다고 상상해보자. 아주 오랜 옛날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던 화성인들이 금성인들을 발견했다. 단 한 번 얼핏 보았을 뿐인데도 그들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느낌을 갖게 되었다. 사랑에 빠진 화성인들은 얼른 우주 여행 방법을 고안하여 금성으로 날아갔다. 금성인들은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환영했다. 그들은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고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위해 가슴을 활짝 열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법과 같았다.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고 무엇이든 함께하면서 기쁨을 느꼈다. 비록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그들은 그 차이를 마음껏 즐겼다. 서로에 대해 알게 되기까지 서로 다른 욕구와 기호, 행동 양식을 이해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지구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근사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지구 환경의 영향으로 갑자기 그들은 이상한 기억상실증,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게 되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는 자신들이 서로 다른 행성 출신이고 따라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서로의 차이점들이 기억에서 모두 지워지면서 그들은 충돌하기 시작했다. 차이를 기억할 것,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이성으로 인해 화가 나거나 실망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이 중요한 진리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대방 이성이 우리 자신과 비슷해지기를 기대한다. 또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느끼기를 바란다. 우리는 상대가 만일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마땅히 이러이러하게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리라는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 우리는 실망을 거듭하게 되고 서로의 차이점에 애정을 갖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남자는 여자가 남자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리라는 그릇된 기대를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자는 남자가 여자와 같은 식으로 느끼고 말하고 반응할 거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우리는 남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 관계는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이성을 대할 때의 혼란스러움을 줄일 수 있다. 남자들은 화성에서 오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남녀의 차이에 대한 개관. 이 책에서 나는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해 아주 자세히 눈해보고자 한다. 각각의 장을 통해 여러분은 새롭고도 결정적인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탐구해볼 남녀의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이성을 대함에 있어 자칫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규명해 볼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남자들은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고 감정 따위는 무시하는 반면 여자들은 쓸데없는 조언과 보살핌을 제공하려 한다는 것이다. 화성인과 금성인의 기본 환경을 이해하면 남자와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지 명백해진다. 이러한 차이를 기억함으로써 잘못을 고치고 보다 생산적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화성인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보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금성인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여러분은 이렇듯 상반되는 서로의 성향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이성인 상대방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많은 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볼 것이다. 남자들은 상대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느낄 때 마음이 움직이고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의욕을 갖게 된다. 이에 3단계의 관계 개선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남자는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한 저항감을 물리쳐야 하고 여자는 사랑을 받는 일에 대한 저항감을 물리쳐야 한다는 우리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남녀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어떤 오해가 빚어지는지 알아보고 화성과 금성의 관용어 사전을 이용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구절을 다시 고쳐 표현해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며 어떤 경우에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친밀감의 욕구가 남녀 간에 어떻게 다를지 규명해 볼 것이다. 남자는 가까이 다가왔다가 곧 멀어지려고 한다. 여자는 이처럼 멀어지려고 하는 남자의 본능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마치 고무줄처럼 그를 자기에게로 되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남자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가장 알맞은 때가 언제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제7장에서는 여자의 사랑은 마치 파도처럼 리듬있게 오르내림을 반복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난데없이 나타나는 감정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남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자들은 여자가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필요 이상의 희생 없이 정확하게 그녀가 원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제8장에서는 우리가 주는 사랑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남자가 원하는 사랑은 주로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인데 비해 여자는 관심을 기울여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 무의식 중에 상대를 실증나게 만드는 6가지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제9장에서는 격렬한 논쟁을 피하는 법을 알아볼 것이다. 남자들은 항상 자기가 옳은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여자의 감정 따위는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여자들은 상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자기도 모르게 불만이나 비난을 표시함으로써 남자의 방어 심리를 자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바람직한 대화술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10장에서는 남녀의 채점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낼 것이다. 금성인들에 있어 사랑의 선물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비중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하나의 큼직한 선물에 많은 점수를 주기보다는 작은 사랑의 표현들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남성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자에게 점수를 따는 101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반면에 여자들은 남자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일시에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11장에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에게 자기 의사를 전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자기 감정을 숨기는 방법이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과 아울러 느낌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에게 전함에 있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서로 더 많이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이다. 제12장에서는 협조를 구하는 일을 왜 여자들이 더 어렵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남자들은 어떤 경우에 그 요청을 거부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명령조로 요구해 반발심을 자극하는 대신 어떤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여자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남자를 움직이는 비결을 터득하고 간략하고 직접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 다양한 신뢰를 통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제13장에서는 사랑에도 사계절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숙해 가는지에 대해 실제적인 이해는 관계 속에서 야기되는 불가피한 장애들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당신과 상대방의 과거가 현재의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사랑의 마법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통찰력을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각 장에서 당신은 지속적이고 애정이 깊은 관계를 창조하는 새로운 비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만족스러운 관계를 열어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항상 신비롭다. 그것은 마치 사랑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처럼 영원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사랑이 식어버린 데에서 오는 불화나 우리 부모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될 생각이 추호도 없으므로 언제까지나 행복할 거라는 턱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다가 마법의 효력이 점차 희미해지고 일상생활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앉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남자는 여자가 자기처럼 생각하고 반응하리라 기대하고 또 여자는 남자가 자기처럼 느끼고 행동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로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에 별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급하게 요구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게 된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사랑은 점차 죽어간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 그러면서 점점 원망이 쌓여가고 대화가 단절되고 오해가 증폭되며 억압과 거부가 나타난다. 사랑의 마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면서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들은 복잡하면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철학적, 심리학적 원형들을 제시해 놓았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부모 세대의 전철을 밟게 되고 사랑은 식어간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이들이 이 같은 일을 경험한다. 지금도 매일같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랑을 나눌 상대를 찾아 헤매고 있다. 매년 수백만의 남녀가 사랑으로 결합되었다가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괴로워하며 헤어진다. 사랑의 감정을 오래 지속시켜 결혼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불과 50%만이 그 결혼을 지켜간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부들 중 약 50% 정도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거나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의무감과 도리 때문에 그냥 살아간다. 실제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사랑을 키워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사랑은 꽃을 피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각자의 가슴속에 있는 사랑을 보다 성공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고 그를 통해 각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사랑과 보살핌을 줄 수 있는지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랑은 마법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지속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미스터 수리공 그리고 가정진보위원회 여자들이 남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그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자들은 보통 여자가 말을 하면 그냥 무시해버리든가 아니면 몇 마디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는 자랑스럽게 수리공 모자를 눌러쓰고 그녀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자가 이러한 사랑의 표시를 별로 고맙게 여기지 않으면 그는 어리둥절해야 한다. 여자가 왜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느냐고? 몇 번이고 말을 해도 그는 알아듣지 못하고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 여자는 공감을 기대하는데 남자는 그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여자들이 늘 그들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녀는 그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느끼고 그때까지의 그의 생활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녀는 가정진보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를 1차적 대상으로 삼는다. 그가 아무리 도움을 마다해도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할 일을 일부 일러주고 도움을 제공하려 든다. 여자는 자기가 그를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남자는 그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남자가 원하는 것은 그녀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왜 남자들이 해결책을 내놓으려 하고 왜 여자들이 무언가를 개선하려 애쓰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저절로 해결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화성인과 금성인이 만나서 함께 지구로 오기 전에 각자의 행성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화성에서의 삶. 화성인들은 능력과 효율, 업적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자기 능력을 입증해 보이거나 힘과 기술을 신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꼭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통해 그들은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 그리고 주로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충족감을 맛본다. 화성에서는 모든 것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된다. 심지어 남성들이 입는 의복조차 기능과 능률 위주로 디자인된다. 경찰관, 군인, 사업가, 과학자, 택시운전사, 기술자, 요리사 등 모두가 하나같이 제복을 착용하고 그게 안되면 모자라도 써서 자신들이 권한과 지위를 표시한다. 남자들은 현대심리학, 셀프, 피플 같은 잡지를 읽지 않는다. 그보다는 사냥이나 낚시, 자동차 경주 같은 야외활동에 더 흥미를 느낀다. 그들은 뉴스와 날씨, 스포츠에는 관심을 갖지만 연애소설이나 수필 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은 사람들이나 느낌보다는 사물과 사실에 더 관심이 많다. 심지어 오늘날의 지구에서는 여자들은 사랑을 그리는 반면 남자들은 힘 좋은 차, 고성능 컴퓨터, 첨단 기계장치나 도구보다 진보된 기술 등 자신의 목표를 이룩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물건에 집착을 보인다.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화성인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유능함을 입증하고 그리고 만족감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들은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이룩했을 때만 자기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갖게 된다. 아무도 그를 대신해서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없다. 화성인들은 전적으로 혼자 일을 처리해냈다는 데서 자부심을 느낀다. 자율은 능률과 힘, 능력의 표상이다. 화성인들이 이 같은 특성을 이해하면 그들이 왜 잘못을 지적받거나 할 일을 지시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자에게 그가 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해주는 것은 곧 그가 일을 앞에 놓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혼자서는 해낼 수 없으리라고 여긴다는 것이 된다. 남자들에게 능력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몹시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화성인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게 보통이므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처럼 자기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지 않는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왜 남을 끌어들이는가? 남의 도움이 있어야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들은 자기 문제를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유약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움을 얻어내는 것이 능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 자기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화성에서 자기 문제를 털어놓는 것은 도움을 구할 경우에 국한되며 이때 조언을 요청받은 쪽에서는 수리공 모자를 쓰고 잠시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는 귀중한 조언을 해준다. 여자들이 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남자들이 자꾸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화성에서의 그러한 관습 때문이기도 하다. 여자가 자기 우울한 마음을 무심코 털어놓거나 낮에 있었던 속상한 일을 이야기하면 남자는 그녀가 자기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당장 수리공 모자를 집어쓰고 해결 방안을 내놓기 시작한다. 이것이 그가 도움을 주려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는 그녀가 느끼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한다. 그는 그녀에게 유능한 사람으로 비치기를 원한다. 그는 자기 능력으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는 되어야 그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 일단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녀의 기분이 조금도 풀리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해결책이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자기가 아무 도움도 못 된다고 생각해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냥 그녀와 같은 입장이 되어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녀에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그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금성에서는 자기 문제를 남에게 들려주는 것이 결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가 아님을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금성에서의 삶. 금성인들의 가치관은 화성인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사랑, 개인 간의 친밀함, 관계, 대화, 아름다움 등에 높은 가치를 둔다. 서로 도와주고 관심을 쏟고 보살펴주는 일에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여성들은 남들과 자신의 느낌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느낀다. 금성에서의 모든 것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된다. 고층 빌딩을 건축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일보다 조화와 사랑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삶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에게는 일이나 기술보다는 인간관계가 훨씬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들은 화성인들처럼 권한을 표시하기 위해 제복을 입지 않는다. 오히려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옷을 바꿔 입기를 즐긴다. 자기 표현, 특히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에겐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기분이 바뀌면 하루에 몇 번씩 옷을 갈아입기도 한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관계이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을 서로 나누는 것이 어떤 목표를 이룩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느끼는 데서 그들은 엄청난 만족감을 얻는다. 남자들이 이런 점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여자들이 마음을 주고받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서 얻는 만족감은 남자가 경주에서 이기거나 목표를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에 필적한다는 것을 남자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자들은 목표 지향적이기보다 관계 지향적이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 대신에 자기가 지닌 따뜻함과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한다. 화성인들 둘이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갈 때는 계획에 대한 논의나 사업상의 목적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이다. 그들에게 있어 레스토랑에 간다는 것은 쇼핑을 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지 않고도 손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능률적인 방법이다. 반면에 금성인들이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은 우정을 돈독히 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다. 여자들이 레스토랑에서 나누는 대화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오가는 상담만큼이나 내밀하고 솔직한 것일 수가 있다. 금성에서는 누구나 심리학을 공부해 상담에 관한 한 최소한 석사학의 정도는 갖고 있다. 그들은 인격적 성장이나 마음의 치유 등 정신적인 것에 열중한다. 금성에는 곳곳에 아름다운 공원과 잘 가꾸어진 정원, 쇼핑센터, 레스토랑이 있다. 금성인들은 매우 직관적이다. 수세기에 걸쳐 타인의 욕구를 미리 헤아려 마음을 써주는 동안 그들에겐 뛰어난 직관력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려주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주는 일에 긍지를 느낀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가 청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남에게 자기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금성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누가 도움을 제의해 온다고 해서 기분 상할 것도 없고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곧 유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가 조언을 해줄 경우 그녀가 자기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느껴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다.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일 수 있는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이러한 과민함은 참으로 황당한 것이다. 여자들은 상대가 도움을 제의해 올 경우 그가 자기에게 호의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이 경우 스스로 무능력하고 약하다고 느낀다. 심지어 상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금성에서는 조언과 충고가 관심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금성인들은 어떤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도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무엇이든 좀 더 낫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천성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금성인들은 이렇게 보면 훨씬 낫다거나 예뻐 보인다는 등의 이야기를 상대에게 서슴없이 해준다. 조언을 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사랑법이다. 화성인들은 사뭇 다르다. 그들은 해결책을 보다 중시한다. 만일 어떤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신조이다. 고장이 나지 않는 한 고치지 말라는 것이 그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다. 여자가 남자를 자꾸 향상시키려고 애쓰면 그녀가 자기를 고치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곧 자기가 고장난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그저 그를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그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지 못한다.
그녀는 자기가 그의 발전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조언을 포기하라. 남자에게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여자는 자기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히고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톰과 메리는 파티에 가는 중이었다. 톰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똑같은 곳을 빙빙 돌기 시작하자 메리는 그가 길을 잘못 찾는데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톰에게 말했다. 톰은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파티 장소에 도착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저녁 내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메리는 그가 왜 그토록 기분이 상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일이었다. 조금 전에 그녀가 한 말은 당신만 믿고 있다가는 파티에 못 가겠어요. 당신은 미숙해요. 라고 한 것과 다름없었으니까. 화성인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몰랐던 메리는 톰이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충고를 해주는 것은 거의 모욕에 가까운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성인들은 상대의 요청이 없으면 조언을 하지 않는다. 그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 한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 예의이며 그를 존중하는 것이다. 톰이 길을 몰라 한번 왔던 곳으로 되돌아오곤 할 때 메리는 그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충고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톰은 그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다. 만약 메리가 도움을 주려고 애쓰지 않고 그를 존중해 주었다면 그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예쁜 꽃다발을 안겨주거나 사랑의 편지를 건네는 것만큼이나 톰에게 값진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 화성인과 금성인의 특성을 알고부터 메리는 그럴 때 어떻게 톰을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다음번에 또 그가 길을 잘못 찾아 헤맬 때 그녀는 옆에서 조언을 하는 대신 느긋한 마음으로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톰이 자기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톰은 자신에 대한 그녀의 신뢰와 따뜻한 애정에 몹시 감격했다. 대체로 여자들은 남자에게 원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거나 그를 도와주려고 할 때 자신의 말이 그에게 얼마나 비판적이고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설령 그것이 사랑에서 우러난 제안일지라도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 더욱이 어린애처럼 꾸중을 들은 기분이었다거나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비난받는 모습을 늘 보아왔다면 그의 반응은 유난히 거셀 수가 있다. 대다수의 남자들에게는 비록 그것이 음식점이나 파티에 차를 몰고 가는 것처럼 사소한 일일지라도 자기가 그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파티 장소를 찾는 것 같은 작은 일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그보다 큰 일을 할 때 어떻게 그녀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선조들처럼 남자들은 특히 기계를 손보거나 어느 장소를 찾아가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한해서는 자기가 전문가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 그러므로 그럴 때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충고나 비판이 아니라 따뜻한 신뢰와 눈빛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귀 기울여 들어주기. 마찬가지로 만일에 남자가 여자의 속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 상대를 도와주려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관계는 점점 악화될 수 있다. 여자가 자기 문제를 이야기해 올 때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이지 반드시 해결책을 원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남자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자는 하루 동안에 자기 기분이 어땠는가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데 그녀의 남편은 뭔가 도울 생각으로 자꾸 아내의 말을 가로막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홍수처럼 쏟아놓는다. 그로서는 왜 그녀가 자신의 호의를 달가워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보자. 메리는 아주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메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시간은 조금도 가질 수가 없어요. 톰, 당신은 그 일을 그만둬야 해.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런 일은 그만두고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봐. 메리, 하지만 난 내일이 좋아요. 그들은 내가 한번 척 보고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요. 톰, 그 사람들 말 들을 거 뭐 있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메리,
그야 당연하죠. 참, 오늘 이모한테 전화하는 걸 깜빡 잊었어요. 톰, 걱정하지 마. 이해하실 거야. 메리, 이모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아요? 이모는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요. 톰,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메리, 화가 난 목소리로. 내가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내 말을 그냥 듣고 있지는 못하나요? 톰, 듣고 있잖아. 메리, 왜 짜증을 내요? 가까운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으로 집에 온 메리는 남편과의 대화로 인해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졌다. 톰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메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금성인들의 삶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기에 톰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내놓은 해결책들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켰을 뿐이다. 금성인들은 남의 이야기를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절대로 없다. 그들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상대의 기분을 마음으로 이해하려 애쓰면서 참을성 있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다. 자기 기분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만히 들어주는 일이 메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톰은 알지 못했다. 금성인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부터 톰은 점차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젠 메리가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올 때의 대화 내용이 사뭇 다르다. 그들은 이렇게 대화를 한다. 메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시간은 조금도 가질 수가 없어요. 톰, 저런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나 보군. 메리, 그들은 내가 한번 척 보고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요. 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톰, 메리, 오늘 이모한테 전화하는 것도 깜빡 잊었지 뭐예요. 톰, 오, 저런. 메리, 이모에겐 지금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톰, 당신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자, 이리 와봐. 당신을 한번 안아주고 싶어. 톰은 메리를 안아주었고 그녀는 그의 품에서 마음이 편안해진 듯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나서 메리는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당신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요. 정말 고마워요.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라고 말했다. 메리뿐만 아니라 톰도 기분이 나아졌다.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방법을 터득하자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실로 놀라웠다. 서로의 차이를 새로이 인식하게 되면서 톰은 해결책 제시에 연연하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혜를 터득했다. 또한 메리는 청하지 않은 조언과 비판을 삼간 채 그를 가만히 지켜보며 인정해주는 지혜를 터득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게 되는 두 가지 실수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가 기분이 상해 있으면 남자는 그녀의 기분은 무시한 채 만능 수리공이 되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그 기분을 바꿔놓으려고 노력한다. 여자는 가정진보위원회를 만들어 남자가 실수했을 때 그가 청하지도 않은 충고와 비판을 가해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